자, 최현식입니다. 오늘 가상화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얘기는 요 근래 사실은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작년부터 중국이 은행에서 실제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실험들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사실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실제적으로 이제 작동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 내에 가상화폐에 대한 런칭?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팀들 안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곧 있으면 또 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다음에 또 책이 나오면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중국이 가상화폐를 만드는데 과연 이제 미국의 견제를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견제를 한다 안 한다. 미국이 견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내버려 둘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바는 뭐냐면 중국이 실물 경제에서 지원의 기축통화국 이 부분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2008년을 넘어가면서 미국이 중국에 굉장히 괘씸하게 느꼈던 것 중에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가 중국이 1대1로 하는 거였습니다. 실크로드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도전했던 거. 두 번째는 원유 시장의 거래가 전부 다 달러로 이제 공급되어지고 거래되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원유 거래 시장을 만들었다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괘씸했죠. 왜냐하면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니까 기축통화국을 넘보려는 모습들이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G2가 G1을 이겨버리려고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괘씸했겠죠.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상통화라는 게 결국에는 두 가지의 욕심을 부렸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다시 도전하는 것이 가상화폐를 통해서 기축통화에 대한 어떤 아픔을 이기고자 하는 도전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의 가상화폐 도전을 그냥 내버려 둘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작년이죠. 페이스북이 리브라인가요? 그것들을 이제 하려고 했을 때도 못하게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저지시켰죠. 그런 현상들을 보더라도 중국의 가상화폐의 도전을 미국이 그냥 내버려 둘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중국의 가상화폐 도전을 막을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리즈너블한 것은 미국도 가상화폐를 하는 거죠. 중국의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건 금이 아니라 위안화 통화 그 자체입니다. 그 통화 자체와 1대1로 연동해가지고 움직이는 가상화폐를 한 건데, 미국도 그렇게 해버리면 돼요. 미국이 기술이 없겠습니까? 능력이 없겠습니까? 환경이 안 되겠습니까? 맘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미국은 그런 기술도 충분히 있고 하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미국도 똑같이 가상화폐를 만드는 거죠. 달러 연동해서. 그러면 전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가상화폐를 쓸까요? 미국의 가상화폐를 쓸까요? 이게 너무 큰 얘기면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위기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통화 투자를 하려고 해요. 가장 안전한 자산을 선택하겠죠? 그럼 여러분들 중국의 가상화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미국의 가상화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사야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2번 선택할 겁니다. 미국 가상화폐. 달러와 연동되어지고 구입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중국 거보다는 미국 걸 선택하는 게 훨씬 낫겠죠. 지금 달러를 살려면 번거롭잖아요. 물론 이제 달러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상화폐로 달러와 연동하는 체계가 되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달러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국 것과 미국 것이 있다면 안전한 미국 자산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 그렇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중국의 가상화폐를 견제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추가로 미국의 견제뿐만 아니라 유럽의 견제도 이겨내야 되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태가 벌어지면서 반중 정서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가 반중 정서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시그널을 말씀드렸죠. 어떤 시그널? 차이나 머니에 대한 경기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2008년 이후로 전 세계가 차이나머니의 공격을 받았죠. 그때는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땅을. 우리 기업도 중국이 많이 샀고, 유럽의 땅과 기업들, 미국의 땅과 기업들 중국이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이 돼서 다시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그 차이나머니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고 차이나머니를 막겠다라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분위기가 됐고, 심리적으로든 아니면 재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미국 자체는 이미 반중 정서가 가득하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미국만의 견제를 넘어서는 것 이상으로 유럽도 견제할 수 있고 유럽의 견제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봤을 때 과연 중국이 미국과 유럽의 견제를 이겨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중국의 가상화폐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유럽의 견제를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과연 전 세계가 중국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신뢰도 평가가 남은 거죠. 중국은 중국 내부에서는 건강하다, 통치 체계가 클리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중국 정부를 클린하다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 경제를 알 수가 없다. 어떤 부분에서요? 중국이 매년 GDP를 얘기하는데 5%, 6%, 4%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그 자체를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왜요? 정부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무도 모르거든요. 정부 기여도가 GDP 대비 3%인지 4%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국 정부의 기여도가 3%라고 했을 때는 3%를 빼고 나머지가 실제적인 경제 성장률이 되는 거죠. 중국은 관치금융, 지하경제 이런 것들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자체를 지금 신뢰를 못하는 상황인데 중국이 가상화폐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기축통화의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다가 일단 중국의 정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사드 사태 때 기억하시죠? 당이 원하면 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나라든 중국과 그런 트러블이 있다. 요새 지금 중국과 트러블이 생기는 나라 중에 하나가 호주인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거래가 굉장히 큽니다. 와인, 소고기, 그리고 관광객, 유학생 이런 것들이 상당폭 호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중국이 호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것들을 셧다운 시켰다. 그러면 호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중국을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불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불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뭘 믿고 중국의 가상화폐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의 위안화 가상화폐가 기축통화의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중국 정부가 전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얻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결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평가하는 대로 기축통화를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 세 번째는 간단한 문제인데요. 1대1로가 가능한가? 1대1로는 경제의 실크로드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이 시장을 확장하면서 그 시장의 확장을 통해 중국 통화를 활용하고 무역을 선점하고 점점 위안화를 많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 중에 한 포인트라고 봤을 때 1대1로가 막히고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누가 위안화로 거래를 하겠습니까? 특별히 원유의 거래가 전 세계 시장의 가장 큰 거래인데 지금 달러가 하고 있잖아요. 앞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작년 재작년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하는 시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됐거든요. 잘.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위안화를 쓰는 나라들이 한계가 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1대1로를 해야 되는 건데 1대1로가 지금은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단됐습니다. 반중 정서가 있고 1대1로에 대한 저항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지난해 중국이 그리스를 원조를 하면서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어떤 시그널이 나왔었는데 지금 유럽도 반중 증서가 심한 상황에서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전부 다 막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가상화폐가 지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기축통화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상화폐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되어지냐? 저희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상화폐라는 것은 1국가 1통화 혹은 1국가 2통화 체제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투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뭐 기축통화를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어렵죠.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뭐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냥 투기적인 관점에서 돈을 벌겠다, 뭐 이런 관점에 접근하는 건 it's okay, 다 좋은데 그게 뭐 미래에 뭐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것 같아요. 1국가 1통화라는 것은 한 국가가 가상화폐를 통화로 사용하는 거, 뭐 그런 나라들은 규모가 작은 국가들이 해당하겠죠. 아니면 위기가 큰 나라,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도 충분히 이제 1국가 1통화 가상화폐 통화로 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가상화폐를 만들지 않고 그냥 지금 실물 경제 화폐 자체를 그냥 1통화로 쓰는, 그래서 1국가 1통화. 1국가 2통화는 가상화폐도 쓰고 지금의 화폐 체제도 쓰는 국가. 그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의 재편.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 가상화폐를 쓰게 되면 다른 가상화폐는 확장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그 정도로 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가기는 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달러에 대한 이야기하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 폭망설이 대두되고 있죠. 그 이유는 워낙 미국이란 나라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유동성 공급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2008년보다 훨씬 더 심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달러를 찍었는지는 지난 영상 이제 보시면 되죠. 또 그것도 끌어가다가 또 하면 너무 지치니까 그냥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워낙 달러를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달러 위기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달러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일도 없고요. 단기적으로 망할 시그널도, 폭망할 시그널도 보이지 않고 있죠. 우선 이제 달러 위기설이 거론됐던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근래에는 한 3번 정도 됩니다. 1970년대 말부터 1980년 초, 1990년대 중반, 그리고 2000년대 후반, 이렇게 3번 정도 되거든요. 원인도 뭐 2가지 돼요. 달러 통화량의 증가,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의 하락. 이 2가지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 폭망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뭐 질병 위험 때문에 이제 달러 폭망설이 재등장했죠.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달러가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달러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느냐?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째, 달러가 폭망해가지고 미국이 충격을 받으면 세계 시장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3번의 달러 폭망설이 있었을 때 원인이 2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달러 통화량이 증가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 하락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을 하면 충격을 받아서 경제가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미국보다 더 큰 하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달러가 망했을 때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로 확장되면서 미국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통화도 다 죽는 거죠. 2번째, 달러가 폭망하게 되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비장의 무기가 있죠.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데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망하게 생기면 그대로 있을 리는 없고요. 당연히 연준이 나서서 달러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어지느냐? 일단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미국 밖에 떠도는 달러들이 전부 다 빠르게 어떻게 될까요? 미국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 밖에 있는 달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축통화인 달러가 말라버리고 외환시장에서 거대한 태풍이 일어납니다. 실흥국들 그리고 유럽 이런 주요 국가 통화들 가치는 하락하겠죠. 게다가 해외에서 빌린 돈이 있을 텐데 그 돈들은 뭐 이자, 원금 다 포함해서 전부 다 달러로 갚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부분,
그리고 원유 이런 상품의 수출입 대금 이 모든 것들도 다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 거죠. 위안화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위안화로 결제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누구가 어떤 나라가 위안화로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전한 그러니까 지금 망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전 세계가 위기가 생겼던 상황에서 누가 위안화로 받고 싶어 할까요? 달러로 받고 싶어 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컨트랙을 할 때는 이렇게 조건들이 있어요. 유로화를 몇 프로, 뭐 위안화를 몇 프로, 달러를 몇 프로 이런 것들을 분산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로 반드시 거래를 해야 되는 포션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 공기는 완벽하게 바뀔 겁니다. 언제 폭망설이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달러 대망론 이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달러 가치는 순식간에 상승을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하면 지금의 달러는 평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분명해요. 낮아지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폭망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뭐 모든 리스크를 다 제하고 2021년, 22년, 23년 넘어가서 미국 경제가 다시 탄탄해졌다. 실업률도 좋아지고 GDP도 좋아지고 그래서 안전해졌다. 계속 인플레이션 상승한다. 그럼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준금리 인상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신흥국 위기가 다시 생긴다. 전 세계 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가 전부 다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전부 다 전 세계를 어딜 쳐다보느냐? 미국을 쳐다보는 거죠. 달러의 가치를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상이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의 달러 폭망설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미국은 지금 당장 파산하지 않는다. 지금 위기는 미국만의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가치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망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심플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기축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생각엔 없습니다. 물론 혹자는 물론 어떤 분들은 중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을 믿을 수 있냐고요. 중국의 금융권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세요? 관치금융, 지하경제, 정부의 개입, 투명성 뭐 이런 부분을 보면 중국은 아직 믿기에는 좀 그러지 않나요? 지금도 질병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자든 의사든 누구든 다 데려가고 다 가두고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의 중국의 현실인데 중국이 달러를 대체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영국은요? 영국은 지금 브렉시트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부채 많습니다. EU도 안 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이 달러를 대체하려면 그냥 좁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금융시장이 먼저 개방이 돼야 돼요. 투명해져야 돼요. 뭐가요? 국가가, 정치가, 경제가 그 과정이 있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위안화 대망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면 충분히 수긍을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대체할 국가가 없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 때문에 아직 달러가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갔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오늘 영상들 좀 몇 번 잘 보셨으면 좋겠고 기준이 이제 명확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몇 번 보시면 기준이 딱 서시겠죠. 물론 이제 저희 기준을 받아들이셔도 되고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희 기준을 받아들여서 기준을 삼으셨다면 이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의 상황들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시그널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그널대로 가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옵티마이징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호흡하시면서 미래를 좀 보신다면 뭐 굳이 경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삶에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번에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